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인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을 재개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등을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백이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함께 미래로 나가자. 지금 평으로 가는 길이 참 여러 가지로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쉽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어제 그리고 그제 간단한 이 남북 정상회담 두 정상 간의 만남 총평을 좀 짧게 일단 짚고 넘어가시죠. 이게 간절히 바라면 정말 이루어지나 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백두산 올라가시는 것도 그렇고 또 사실은 4.27 회담에서 예. 봄이 왔다를 하면서 가을이 왔다를 예. 봄이 온다를 하면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게 될 거다. 그 말 할 때 저 사실 별로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네. 될 것 같지 않아서.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저게 정말 되겠어? 하는 생각을 했는데 되긴 되네요. 현실이 그래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 의원님은 좀 어떠십니까? 네, 어제 양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자들 앞에서 그것을 설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부터 5개월 전에 4월 달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판문점 선언에서만 하더라도 미래형으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이제는 전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예. 전쟁 없는 한반도를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5개월 사이에 이제 미래의 우리의 바람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걸 느꼈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각종의 정상들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함께 무게차를 타고 평양 시내에서 카프레이드를 벌이고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함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백두산에 올라가는 예.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피부적으로 예.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두산 등반 얘기하신 김에 그 의미도 좀 여쭙고 싶은데 민족의 용사님 백두산에 함께 등반하는 것 그 의미는 어떻게 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백두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국 쪽으로 올라가는 법과 우리 이른바 우리 땅 남쪽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 땅을 통해서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것이 우리 헌법적으로 보면 우리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을 통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중국을 통해서 한 3차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천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이야기하셨던 게 절대로 중국을 통해서는 올라가지 않겠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중국을 통해서 올라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가시고 이번에 처음으로 백두산에 올라가시는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 남한의 최고 지도자가 손을 잡고 올라가는 이건 역사적인 화해, 통일, 번영의 어떤 새로운 그런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은 소원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에 내려간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면 아마 다 천지를 보시고 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식사하러 가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천지를 간다는 그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백두산 자체가 민족의 영산이라고 예.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천지 물에 손을 담가 보는 게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줘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 저는 이제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백두산을 올라갈 때 중국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북파와 서파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서파 쪽으로 올라가면 그 계단이 정말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침에 찾아봤어요. 계단이 몇 개인가 그랬더니 1,400개가 넘더라고요. 그 계단을 다 올라가셨군요.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진짜 내가 이걸 꼭 올라가야 돼?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 계단이 끝날 때부터 풍경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네. 아, 이거 안 올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천지물에 이렇게 손을 넣는 순간에 갖는 그 특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중국 쪽으로는 절대로 안 올라갈 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니 내려가서 그 천지물을 만약에 보시면 어떤 그 감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네.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지금 그 두 정상이 같이 가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과 스스로 감회를 가지고 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장관을 보면서 얘기를 하신 김에 어떤 얘기를 나누고 계실지 역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그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도보다리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 또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을 어떻게 이렇게 나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깊숙이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욱더 상징적인 이런 장소죠. 그러니까 판문점에서는 평화의 상징이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100년, 나아가서 새로운 5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 민족이 한편으로는 평화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번영하고 그러면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나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빨리 그 영상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야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판문점이 아니라 평양 공동 선언 그 부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남북 군사 합의의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분명 이런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 이게 평양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은 지금 3번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간에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 2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평양에서 이루어진 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6.15 혹은 14 선언 그때랑 비교를 해봤더니 달라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최대 표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표현을 보면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긴장을 완화하는 수준은 긴장이 남아있는 예. 거죠.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걸 완전히 종식하는 거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남북 간의 군사공동위원회를 이제 가동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가동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정말 옛날로 돌아가서 92년도 그 당시에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 때 그 부속합의에 이게 하게 돼 있었어요. 예. 군사적으로 공동위원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하자라고 말한 다음에 안 했죠. 그래서 선언은 남아 있지만 실제로 예. 가동된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동을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지상에서 혹은 공중에서 해상에서 범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해공에서 이렇게 불가침을 하기로 하자 정도는 저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아주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가 공동 선언문에 담겨 있어서 네. 이거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점수를 줄 만하다라는 생각을 청와대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다라고까지 네.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예. 비핵화. 예. 그래서 확 동의를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합의였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NLL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히 봉합이 되지 않은 점은 과제로 남는다. 일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불가침의 제도화, 예.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NLL을 둘러싸고 또는 DMZ 상에서 많은 남북 간의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만 하더라도 2009년에 대청해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침몰 사건, 그리고 2015년에는
그 DMZ에서 목함 지뢰가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 군인들이 사상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이런 위기, 사실 그때의 위기가 단순하게 그런 국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 연평도 포격만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전면전이 일어날 뻔했죠. 막판에 이제 그것이 제어됐습니다만 그 목함 지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하게 처음에는 목함 지뢰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포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면적인 전쟁, 나아가서는 핵전쟁까지 발발할 여지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그런 위험은 없어졌다. 이제 우발적인 충돌이라든가 예. 또는 상호 간의 어떤 잘못된 어떤 행동에 의한 전면 전쟁의 가능성은 없어졌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NLL이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 합의문을 보면은 서해에서 동해에서 공동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이런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충수역을 만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예. 이 문제도 지난 10년 전에 14합의에서 서해 평화수역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예. 그것이 사실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대로 진전을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또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정권 교체라는 그런 요인도 있었죠. 예.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는 4년이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아주 깊은 남북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있고 또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조만간 이 평화 수역의 문제 그리고 공동 어로 문제도 저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사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역시 비핵화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핵 없는 한반도라는 이야기를 육성으로 말을 했다는 것 아주 큰 의미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온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비핵화에 관련해서 어제 이 합의문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제 이제 보면서 계속 6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예. 만점이 굳이 몇 점입니까? 학점으로 100점이죠. 예. 굳이 학점으로 따지면 한 C0 정도. C0. 그러니까 낙제는 아닌. 예. 분명히 진일보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딱 진일보만 한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예. 물론 그 뒤에 어떤 그 이면 합의가 있을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 문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음 단계를 대비해서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할 때 예. 거기서 나오는 것을 남겨두려고 했다는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최악의 평가를 하자면 예. 나와 있는 걸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한 거 아니야? 정도의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동창리, 뭐 그다음에 그 영변 영변. 핵시설 예. 이런 게 그거가 굳이 그렇게까지 새로 하는 예.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계리가 쇼 아니야? 왜 이렇게 예. 기자들만 모아놓고 뭐 뭘 하자는 거냐? 구체적인 분석도 없었고 과학적으로 담보할 만한 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림은 굉장히 멋있게 나오기는 예. 했는데 저게 입구만 폐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진척이 되다 보니 이번에는 유관국의 전문가들이 배석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분명히 진일보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예. 핵이 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뭐 그러니까 열심히 약속을 하고 지키자 결의를 하고 이래도 이게 핵이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 문제가 좀 더 정말 깔끔하게 나도 안심할 수 있게 김정은 위원장만 그 핵 무기도 없고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자고 네.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뭘 좀 좀 더 더.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점 가운데 60점을 주셨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뭐 저는 그보다는 훨씬 더 후하게 점수를 예. 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넓게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첫 번째 단계가 사실 지난 6개월 사이에 이루어졌죠. 예. 더 이상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한미연합군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벌써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행이 됐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종전선언과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는 또는 ICBM을 생산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작업이에요. 예.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죠. 예. 핵심은. 그리고 그와 연관돼 있는 뭐 다른 또 미사일과 관련된 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한두 달 사이에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종전선언을 먼저 해라. 예.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좀 더 나가라.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평양 선언에서 평양 정상회담에서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하고도 일정 정도 조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아주 신났다 그러고 아주 잘 됐다 그러고 뭔가 새로운 내용의 진서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 저는 그것이 영변 핵시설의 폐쇄라고 보는데요. 네. 이것이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그 시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내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내에 서울을 답방한다는 예. 이런 내용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만일 올해 내에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비핵화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실질적인 북한에 있는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국교 수립이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나아가서는 평화협정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말, 예. 그러니까 2020년 12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예. 배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해요. 그게 60%인지 70%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실제로 7차 핵실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6차 핵실험, 5차, 6차를 몇 달 사이에 할 때 이게 드디어 파국으로 가나 예. 하는 걱정을 했었고 위협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 대통령의 노력 덕분에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한 것처럼 그 집요하고 끈질긴 노력 덕분에 7차 핵실험도 없었고 예. 더 이상 미사일 발사도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미래 핵과 그 미래 미사일 발사, 그 미래 위협을 잠재운 게 아니냐. 지난 네. 6개월 동안 이미 실행된 것이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리버서블 하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냐. 모르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6차 부분에 핵실험을 대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6차 핵실험 이후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능화가 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불능화 상태인 거죠. 잠시 더 이상 스탑을 할수 시켜놓은 상태 없는. 정도. 그렇죠. 그거는 돌이킬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 그게 그 불안감이나 그 기본적인 위협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희망은 품되 현실에 따른 분석을 할 때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희망은 갖고 싶어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고 싶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처럼 고집스럽게 저렇게 나는 북한 쪽을 우리 땅을 통해서 백두산 올라갈 거야 하시니까 올라가시잖아요. 간절히 바라니까 이루어진 네, 것처럼. 그래서 저도 희망은 희망은 가는데. 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덧붙일 내용이 이해해서.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한 조치들이 상호적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에서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잖아요. 이제 핵실험은 이제는 거기 아예 그 핵실험장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는 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미연합군 또 미국 이런 데서 봤을 때 한미연합훈련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거든요. 예. 중단한다고 우리가 선언을 했을 뿐이지 만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역전된다면은 그러니까 리버스로 변하게 된다면은 우리도 항상적으로 재개할 그게 수 상황에서 재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고 2단계에서 또 3단계로 가면서 자꾸 D단계로 갈수록 역전이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공동선언문에 뭐 동창리든 영변이든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보다 과거 같은 경우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얘기는 남한하고 할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합의문에 아예 명시적으로 박아버렸다. 이 부분은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비핵화 얘기는 내가 없으면 북미 간에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4.27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북미 회담이 예정돼 있었어요. 6월 12일에. 그런데 이게 틀어졌거든요. 예. 그 틀어진 상태에서 5월 26일에 판문점에서 만났죠. 급회동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게 back on track 했죠. 다시 트랙으로 돌아갔어요. 정상궤도로. 예. 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다고 하다가 예. 뭐 얘기를 할 것처럼 하다가 뭐 안 가는 게 좋겠어. 네. 그러고 이제 안 갔어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문 대통령이 나서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핵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예. 이 문제에서 빠져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중재자 차원을 넘어서 핵심 관계자인 거죠. 관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또 그 트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아까 배 의원님 하신 말씀에 딱 한 번만 더 시비를 걸면 네, 이 상호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7차 핵실험이 좀 더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다시 하는 게 더 쉬운지 아니면 한미가 그 대규모로 하는 군사 훈련을 다시 재개하는 게 쉬운지 군사 훈련이라는 게 쉬었다가 다시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도. 상호성도 그러니까 그 경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실험은 물론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군사훈련은 사실은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예. 안 한 상태로 어느 단계가 연속성이 넘어가면 끊어지면 네, 그건 사람의 몸으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똑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상호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1대1로 볼 수 있는 상호성은 저는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상호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만 짧게 딱 한마디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 핵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이 폐쇄가 됐거든요. 네. 지금 그것이 검증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새롭게 복구하려고 해도 몇 년이나 걸릴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은 결정만 다시 내리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얘기 하실지 바로 제가 알 것 같은데 이건 여기서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배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네. 그 해야 될 과제 너무 많이 무거워진 게 아닌가. 북한에 갈 때 지금 물론 뭐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라는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안심은 하지만 이제 또 미국에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네. 가서 할 얘기를 또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냥 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아마도 문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반응 네. 그리고 오늘 또 인터뷰 나왔잖아요. 네. 이 반응을 보시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을 거라고 됐구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의했던 이 내용 그리고 또 사전에 북미 간에 이런 있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하시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진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저는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난 4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고 5월 초에 이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전을 못 보고 있다가 다시 5.26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6.12 싱가포르 회담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문 대통령이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에 미국 방문 그걸 통해서 다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이 가능할지 그리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북미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개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트윗을 날린 시간이 거의 그러니까 밤 워싱턴 12시 시간으로 넘었을 그렇죠. 때. 워싱턴 시간 자정을 넘긴 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마 이분은 계속 보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팍스 뉴스를 틀어놓고 뭐라고 나오나 하는 걸 계속 보고 있다가 아 됐다 하고 이제 그 날리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태도를 보면 9월 24일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이 무슨 보따리를 가지고 올지, 예. 그러니까 뭘 내놓을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문 대통령은 그만큼 저분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무엇을 준비해 갈 것인지 그 얘기를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이런 말을 하려면 예. 당신이 이러저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상회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하루 전에 지금 미국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이 됐다라는 걸 저희가 오늘 밤에 어젯밤에 알게 됐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보면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합의문에는 없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미리 어떤 내용이 미국에 어느 정도 좀 전달이 됐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네, 그래서 어제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평양 공동선언을 잘못 해석한 것인가. 예, 실수였다 이런 예.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전에 친서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한 열흘 전에 받은 친서가 있었거든요.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이런 친서가 있었는데 그걸 또 헷갈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사고해서 그런 건가 예.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예. 오늘 전반적으로 나오는 논의를 종합하고 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까지를 종합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라든가 또는 오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정 정도의 협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미.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정의용 안보실장님하고 또 미국의 백악관 사이에서도 일정 정도 또 그런 것들이 교감이 된 그래서 아까 발표했던 내용으로 보면은 공개하지 못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전반적으로 일단 남북 대화에 이어서 북미 대화가 잘 풀리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방문하겠다 올해 안에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약속을 아닙니까? 했으니까 와야죠. 만약에 대화가 전반적으로 잘 네. 풀린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함께 와서 남북미 정상이 한데 모이는 그런 네, 자리 연출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올해 아니라는 그 시한이 박혀져 예. 있잖아요. 문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서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아니라고 하면 올해가 뭐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이미 10월인데 그러면 3개월 안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무슨 교감이 있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이게 너무 많은 if를 넣어서 만약에를 해야 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의 만약에가 잘못되면 다 틀어지죠. 그렇죠. 이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 만약에를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만약에 다 잘 돼서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이게 핵 사찰이나 뭐 그 핵 불능화에 관한 어떤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고 이게 이 미국 쪽에서도 받아들여지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불가능한 그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의 이 발언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네.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미국의 그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뭐 국내도 있지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뛰어난 협상가라고 봅니다. 네. 이분이 5조 이상의 돈을 모을 정도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엄청난 그 사이에서 많은 협상을 해서 그 협상의 핵심과 본질과 노하우를 아주 터득하고 있는 저는 프로페셔널한 네. 이런 분이라고 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타임지에서 2017년 4월 달에 니고시에이터라는 표지 인물의 그 협상가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다라고 완전 호칭을 붙여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련의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벌어지고 있는 협상의 국면들이 우리가 보통 모르는 아주 보면은 아마추어적인 이런 네. 어떤 것이 아니라 예. 대단히 프로페셔널한 협상가들이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 국제적인 여론까지도 끌고 가면서 협상을 하는 예. 저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저는 최선의 형태는 그라고 봅니다. 10월 말쯤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면은 다 같이 모여서. 저는 그때는 전혀 다른 이런 국민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한번 네.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매개로 북미 관계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